자, 어음의 할인은 이제 우리가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어음 만기일 이전에 금융기관 등에서 이자와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어음 대금을 미리 회수하는 것이죠. 자, 뭐 매각거래 이런 부분들은 됐고, 어음 거래에 관한 보조부 기입은 받을 어음 기입장, 지급 어음 기입장, 이렇게 뭐 크게 두 가지 리뷰하는 거니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음 부도가 났다, 어음 만기가 도래해서 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된 어음을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대손 처리를 하고 실무적으로는 부도 어음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죠. 자, 기타 채권 단기대여금과 단기차입금 계정인데, 단기대여금 계정은 차용 증서에서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채권을 처리하는 자산 계정입니다. 단기차입금 계정은 차용 증서에 의해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당좌 차월, 어음 차입금 등에 의해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 처리하는 부채 계정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수금은 일상적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기입하는 자산 계정이고, 미지급 계정은 일상적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상적 상거래, 이제 주 영업 활동과 관련된 것은 매출채권 채무로 분류를 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미수금, 미지급금 계정으로 분류를 하시면 되겠죠. 자, 선급금, 선수금 계정입니다. 선급금, 선수금. 선급금 계정은 뭐 계약금을 미리 주는 것이고, 선수금은 계약금을 미리 받은 거죠. 그렇게 분류를 하면 될 것 같고, 가지급금과 가수금 계정입니다. 자, 가지급금, 뭐 이게 이제 세법상 가지급금하고 조금 의미는 다르지만, 내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현금 지급액을 처리하는 가계정, 임시계정 자산계정이다. 가수금 계정은 내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현금 수입액을 처리하는 가계정, 부채계정이다. 일단 뭐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뭔지를 모르겠다. 가지급금은 나가기는 나갔는데 뭔지 모르겠다 하는 것이죠. 자, 종업원 단기대여금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예수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일시적 자금 예수액, 대표적으로 이제 그 급여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그 다음에 국민연금, 의료보험료가 아니라 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예수금, 이런 것들이 있겠죠. 상품권, 상품권은 사실은 상품권을 이제 우리가 뭐가 판매가 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선수금 처리를 하는 거죠. 선수금. 그 다음에 상품권을 교환해서 물품이 인도가 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고, 자, 대손입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서 손실로 인식하는 것을 우리가 대손회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직접상각법은 이제 대손상각비 이렇게 수취채권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충당금 설정법을 가지고 주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이제 적합한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 충당금과 관련된 내용은 잘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교재에 있어서도 이 충당금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왔었죠. 자, 대손액 추정 방법입니다. 매출액 비율법, 채권잔액 비율법,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 재고자산, 물론 뭐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앞에서 중간고사 봤었는데, 뭐 상기업 같은 경우는 상품이 되겠습니다만은 제조기업 같은 경우는 제품, 반제품, 원재료, 제공품, 기타, 저장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굳이 개념을 본다면 정상적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판매할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 사용되거나 소비될 자산을 의미한다는 거죠. 뭐 특수한 재고상품, 우리가 문제 살펴봤었지만 재고자산, 미착상품이나 위탁품이나 시용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도착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맡기는 거, 그 다음에 한번 써보고 구매 의사를 표시하라 하는 것이죠. 자, 순수계정 분기법, 상품계정 처리법, 혼합계정 총기법, 뭐 이렇게 상품계정 기장 흐름, 요건 알아둬야 되겠죠. 기초에다가 단기매입액에서 이제 이 합한 것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기말 재고액이고, 반대로 이제 뭐 기말 재고액을 정확하게 안다면은 매출 원가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2분법, 3분법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수업하면서 봤던 거를 한번 쭉 정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분법을 하죠. 우리는 자, 뭐 순매입액 여기 나와 있는데, 총매입액에서 애누리 할인 환출, 순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 할인 환입 이것들을 차감하면 되겠죠. 재고자산의 흐름입니다. 기초재고액과 단기매입액을 합한 것을 우리가 판매 가능액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매출원가는 이제 요게 지금 양쪽이 일치가 되는데, 매출원가는 판매분, 기말재고액은 미판매분이 되겠죠. 재고자산의 평가입니다. 수량의 단가를 곱하는데, 수량 결정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실질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이 있죠.
자, 여기서 하나 또 정리를 하면은 실질재고조사법은 기초재고액에서 단기 매입액을 가산하고 정확한 기말 재고액을 차감하게 되면 매출원가를 간접적으로 구하는 것이고, 계속기록법은 기초재고액에서 단기 매입액을 가산해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기말 재고액, 그러니까 매출원가가 정확한 거죠, 상대적으로. 자, 앞에 거 실질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은 우리가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라 한다면, 단가의 결정 방법은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원가법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평균원가법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평균법이 있는데,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자, 계속기록법이냐 실사법이냐 실질재고조사법이냐에 따라서 적용평균법이 다른 거죠. 자, 기말재고자산의 가치평가입니다. 재고자산의 평가 기준은 이론적으로 원가기준, 시가기준, 저가기준이 있으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객관성과 수익실현 원칙을 우선하고 보수주의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저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왜? 보수주의는 저가 기준을 적용, 기말재고가 저가가 된다면 매출원가가 커지겠죠. 매출원가가 커지면 이익 자체가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 감모 손실. 자, 무엇부터 계산한다? 감모 손실부터 계산을 하죠. 즉, 수량차에 의한 손실을 계산한 후에 실제 남아있는 수량에 대해서 평가 손실을 인식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뭐 이거는 뭐 저가 기준을 적용하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감모 손실이 있는데, 감모 손실은 원가성이 있는 경우, 즉 매출원가로 보는 거죠. 그는 자, 이상적으로 발생했다,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자, 비유동자산이죠. 자, 여기 보면은 장기금융상품, 투자유가증권, 그 다음에 장기대여금, 장기운유설비자산, 이런 것들이 투자자산에 해당된다. 투자유가증권, 지분형, 채권형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유가증권 할 때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봤었죠. 유형자산입니다. 토지, 건물, 비품,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 운반구, 건설 중인 자산,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자, 여기서도 앞에서도 봤었지만은 취득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입에 의한 취득은 매입 가격의 부대 비용을 가산을 하는 거죠. 자가 제조에 의한 것은 직접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를 가산을 하는 거다. 이거 상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교환에 의한 취득은 공정가액 기준으로 정리를 한다. 자, 나머지는 크게 볼 거 없을 것 같고,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상당히 중요하죠. 분류 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치 향상, 이제 실질적 가치 증가라는 거죠. 자산의 실질적 가치 증가, 내용연수의 연장, 이런 것들까지 살펴보시면 되겠다. 감가상각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계산요소, 여기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계산 방법은 정액법과 이런 영어로 이렇게 굳이 보니까 straight line method, fixed percentage method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정액법, 정률법 이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액법 어떻게 계산하죠? 취득원가에 잔존가액을 차감해서 이용연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정률법은 미상각잔액에다가 정률을 곱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우리가 감가상각비는 간접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상각 완료자산은 그러한 자산이 있었다는 것을 남겨두기 때문에 비만가액으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운유자산의 상각은 단기는 감가상각비로 계산한다고 했었죠. 완전히 없어지면 모를까. 장기는 운유자산 감가상각비로 해서 영업외 비용 처리하는데, 실제로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이 감가상각비로 실무적으로는 계산을 하거나 인정받기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세법상으로는. 자, 처분가액과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비교해서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다면 처분 이익으로 잡는 것이고, 그 반대면 처분 손실이 되겠죠. 자연자원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무형자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영업권이 가장 중요하죠. 영업권이 가장 중요하고, 자, 이때 영업권에서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합병이나 영업 양수, 전세권 취득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무형자산이다. 영업권 나와 있죠. 자, 기업이 다른 기업을 취득 합병하는 데 있어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시장 가치를 초과해 지급한 금액으로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매수 영업권만을 인정한다. 매수. 자, 결국에는 자가 창출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영업권의 의미는 동종의 다른 기업보다 초과 수익력을 갖고 있는 경우 이를 자본화한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타 비유동자산입니다. 이연법인세, 교재 보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건 법인세하고 연관된 부분이라서 깊이 있게 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자, 부채회계죠. 부채회계는 이제 우리가 1년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때 결산일 현재 1년 내는 유동부채, 그렇지 않으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부채의 종류에는 매입채무, 단기차익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부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기부채로 분류를 했었는데 고정부채 중에 이제 그 장기성 부채 중에서 1년 이내로 상환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유동성 장기부채로 정리를 하는 거죠. 비유동부채는 이제 그 반대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사채가 되는 거죠. 자, 우발채무, 부채성 충당금 이런 것들은 우발채무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고, 부채성 충당금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은 사실 법인세법상에서 많은 의미를 가지지는 못하지만 장래의 지출에 대한 준비로 적립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충당금이 대표적인 게 있죠. 자, 사채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부분 알아야 되겠죠. 사채의 현재 가치, 즉 발행가액은 이자의 평가, 원금의 평가 요거를 합쳐가지고 사채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요거는 우리가 숫자적으로 하는 것들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요건 알아두셔야 되겠죠. 2번 할인 발행은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을 때, 사채 아무도 안 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으면 할인 발행해서 유도를 해야 되고, 반대가 되면 할증 발행을 해야 되겠죠. 자본, 기업의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자본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소유주가 제공한 자본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2학년에서 이제 자본이 자산에서 부채에 차감하는 거 모르는 사람 없겠죠. 자본의 분류입니다.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요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본잉여금이 의미하는 바, 이익잉여금이 의미하는 바, 그 다음에 자본조정, 자본에 일시적으로 가감할 금액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나오면 떠올려야 되는 거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 의미 알아야 되겠죠. 자본금입니다. 발행주식수 곱하기 1주당 액면가액입니다. 자본잉여금, 말 그대로 자본거래를 통해서 자본의 증가분, 자본거래나 자본의 증가분 중 법정 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한다는 거죠. 종류, 대표적으로 이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주식 발행 총합금, 감자차익 두 가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익잉여금입니다.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 사회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있는 부분을 축적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적립금 이런 것들은 몰라도 되고, 이익준비금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채권자 보호하고 회사의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고자 상법상 강제적으로 적립하는 법정적립금을 의미한다. 자본조정, 자본조정을 볼까요? 자본조정이란 항목의 성격상 자본의 가산 또는 차감해야 하는데 자본의 어느 항목에도 속하지 않아서 임시적으로 처리하는 거다. 근데 여기서는 보면 대체적으로 차감되는 게 많죠. 지금 대표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 여러분들이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감하고 자기 주식입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감은 말 그대로 액면가 이하로 발행한 경우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 발행비 등의 합계를 말하는 거고, 자기 주식은 주식회사가 일단 발행한 자기 회사의 주식을 다시 취득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자본조정에서는 이 두 가지 정도를 꼭 알아두시면 좋겠다.